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나이가 점점 앞당겨지면서 7세 고시, 심지어는 기저귀도 못 된 아이들이 치르는 4세 고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을 아예 입법과 정책으로 제한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 과연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7세 고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렸나 봐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리의 사교육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7세 고시는 선 넘었다. 이건 아동학대다. 따라서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열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요즘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그 유튜브 채널 도치맘이 되게 인기인데요. 네. 여기서 도치맘은 4살 난 아들 제이미가 과자의 개수를 세자 이건 수학적 모먼트다라고 하면서 수학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또 원어민 강사가 전화를 해서 제이미가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배변 훈련 과외를 끊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이게 이제 특정 지역 엄마들을 너무 조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현실 고증이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근 KBS 추정 60분의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라는 방송에서는 이런 제이미들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영어학원에 가득 모여서 시험을 치르는 영어 에세이 문제를 푸는 그런 모습이 충격적으로 비춰졌고요. 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가 이제 4세 고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일단 이 7세건 4세건 이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 공부시키는 건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자유 아닐까요? 네, 사교육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 범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사교육을 받게 되면 소아 우울증에 그런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고 전인적 발달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 범위라고 하여도 아동의 휴식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의 견해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까지 또 사교육을 법과 제도로 자제시키려는 어떤 우리 사회의 노력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외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시행했었죠. 이것이 추후 이제 법제화된 게 과외금지법인데요. 이 과외금지법이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헌의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교육이 무조건 개인에게 달려있다, 개인에게 맡겨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교육에 있어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이미 자정 능력을 현저히 상실해서 국가가 부득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과외금지가 공익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과외금지법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문제다. 즉 원칙과 예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그래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교육을 전면 금지는 못해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법과 제도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결정문에 보더라도 입법자는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병폐에 준하는 사교육은 법률로서 충분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형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시간에 배울 정도로 예습하는 그런 사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영어 과몰입 사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친다든지 이러한 사교육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일 그런 게 사실이라면 최근 주목받는 영유아에 대한 아주 지나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하는 그러니까 이 7세 고시 금지법 혹은 4세 고시 금지법 같은 것도 제정이 가능한 걸까요?
네, 먼저 이른바 초등의대반 금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강경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이것입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학교급을 초월한 그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유아학교가 만약에 유아학교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 미착 아동들도 공교육 정상화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공교육의 틀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우리처럼 교육열이 강한 대만에서는 2013년에 만 6세 미만 유아들에 대한 영어 조기 사교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에서 3세 미만 영상 시청 전면 금지, 또 13세 미만에게는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판된 책 중에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들은 최소한 유아나 초등학생에 대해서 사교육을 제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 헌법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만큼은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이런 현실이 분명히 문제인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법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입 수능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과외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위원 의견은 과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학부모는 물론 그들의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축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결정이 어린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을 2000년 과외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 당시에 홀로 합헌 의견을 낸 이영모 재판관이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네. 초등의대반 금지법, 4세고시, 7세고시 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과연 아동학대 수준의 현 경쟁교육이 멈춰질 수 있을지,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 문제는 이 재판관의 지적처럼 현 대입제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고민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별법 제정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학문적인 경쟁이 이제는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에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아이와 부모의 부담을 같이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고민 지금 꼭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